네, 미국 증시부터 점검해 드리죠.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것. 올해 들어 사실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망심도도 그동안 쭉 이어져 왔는데 무엇보다도 수출이 경제 지표가 잘 나온 것이 아무래도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의 어떤 호전 이런 이야기들, 경기 회복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내내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뉴욕 증시 별다른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상대 지수 모두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추세가 다시 또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게다가 이제 바이아웃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하나둘씩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오늘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기업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뉴욕 증시도 뉴욕 증시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유럽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는 이미 좀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른바 부실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들 유럽에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들 나라들이 52주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이가 되고 유럽에서 또 유럽 자체 내에서도 이제 부실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흐름들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라건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신흥국 아시아 증시까지도 좀 뻗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뉴욕 증시에서 뭐가 많이 올랐느냐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생명과학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도 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아주 강한 상세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흐름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많은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러한 뉴욕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일단 직전 저점이 이탈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러한 내용들 호재 수만은 없습니다. 악재로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10시 반에 열리는 중국 증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찰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다면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입니다. 지금 오늘 대부분 다 2에서 3% 정도 급등세가 나오면서 직전 고점이 돌파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2013년 고가도 다 돌파가 되면서 이렇듯 유럽 증시 내에서도 이른바 예전에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았습니까? 이른바 이제 피그스 국가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런 나라들 굉장히 약한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다 끌어내리는데 역할을 했던 그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대부분 다 회복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머징, 신흥국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 생명공학 업종지수, 그다음 S&P 헬스케어 업종지수,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고 다우존스 30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생명공학 이러한 종목들이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 일제히 다 오르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대부분 다 좋은 이야기지만 한 가지도 나쁜 이야기죠. 중국 지수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그러니까 그제 직전 저점이 깼습니다. 일단은 저점이 깨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쎄요, 중국이 빠지면 우리나라 입장으로서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악재로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오늘 그 12월 수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간의 악재가 많이 반영돼서일까요? 그래도 코스피 그 주가에 큰 흔들림은 없었거든요. 다만 이게 일회성 비용 상승으로는 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정말 그야말로 수익 창출 능력이 떨어진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던데 이걸 또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어제 양봉을 길게 단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예. 이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는지요. 예. 전에도 항상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IT 쪽은 일단은 혁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 특히 IT 내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이제 고사양 스마트폰, 하이엔드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그쪽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좀 약간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어떤 모습이다. 어제 실적을 가만히 또 놓고 본다면 반도체, 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개의 업종이 있는데 파트가 있는데
있는데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워낙에 뭐 계속적으로 안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 쪽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 오히려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반도체 관련 이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이 정보통신 관련된 이 파트에서의 어떤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때문에 아무래도 8조 3천, 물론 상여금 문제도 있었지만 8조 3천억이라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선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정보통신 쪽은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특히 IT 부품주 내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부품이냐,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이냐,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품이냐, 이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종목들도 가만히 놓고 본다면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 쪽에 부품이 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신저가인데 이 반도체 쪽 부품들은 아직까지도 고가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다른 종목도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까봐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 같은 시장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뭐 제약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주들이 다시금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시장은 좀 살아있고 그리고 전 세계 좀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경기 회복과 맞물린 종목들,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딱 잘라 말씀을 드리자면 IT 업종과 비IT 업종을 엇갈려가지고 예.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장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이 다시금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금 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생명공학, 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오늘 장에서도 변함없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그림을 보시면서 또 부연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신다면 먼저 삼성전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V자 반등, 급반등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급락하기에도 무언가 아직까지 그래도 하방 경직을 좀 유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도체 쪽은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거, 급등, 급락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어떤 흐름들이 한 달 정도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 안에서 화려한 종목 장세가 제가 봤을 땐 이어질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 미포선 볼까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그 흐름들을 본다면 다시금 또 직전 고점이 돌파되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주도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선주, 뭐 경기민감주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같은 맥락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아주 급상승이 나오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그동안 IT 업종, IT주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IT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금들이 이런 제약이라든지 내수주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면서 전략을 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증시로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들 또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